두 번대머리 중의 내력. 따스한 봄빛이 양지 쪽을 어루만져 죽었던 풀들이 흙을 떠이고 뾰족뾰족 돋아나는 이른 봄날이었다. 옥녀봉절에 두 대머리 중이 있었는데 까까머리 생도들이 모여들어 번대머리의 내력을 말씀해 달라고 늙은 두 중에게 청을 드렸다. 번대머리 중인 이대사와 박대사가 만물이 소생하는 대자연을 바라보며 해부에 닿도록 심호흡을 하더니 어느덧 봄 향기에 취하여 저도 모르게 박고랑처럼 깊숙이 패인 주름살을 어루만지며 해부에 모처럼 박힌 중이 된 경과사를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전에 나는 정오품 벼슬까지 하다 보니 첩은 물론이요 작은 마누라까지 데리고 살았지. 나무아미타불. 이 대사가 이렇게 말꼭지를 떼자 젊은 중이 다가 앉으며 한마디 깨끼였다. 대사님, 그때는 아직 중이 되지 않았으니 나무아미타불 소리는 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허허허, 그렇게 하지. 나무아미타불. 아차차, 이런 정신을 봤나. 늙으면 다 이런 모양인지. 전에 나는 정 오품 벼슬까지 하다 보니 첩은 물론이요 작은 마누라까지 데리고 살았지.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작은 마누라한테 가서 무릎을 베고 누우면 내 머리에 드문드문 끼워 있는 흰 머리카락을 보고는 아양을 떨면서 아이고 대감님, 허연 머리카락이 보기 싫어요 하면서 흰 머리카락을 뽑곤 했지. 내가 너무 늙어 보이니 보기가 민망했던 모양이지. 그도 그럴 것이 젊은 기생을 어쩌는 수 없어서 작은 마누라로 들여앉히다 보니 막내 딸보다도 어린 나이라 아버지 같은 늙은이를 낭군님으로 섬기자니 꺼림칙했던 모양일세. 헌데 큰 마누라는 어쩌겠나. 내가 어서 늙어야만이 작은 마누라가 보기 싫어서라도 달아나겠지. 그래야 늙음악 사랑에 기둥뿌리 뺀다고 사랑도 재물도 독차지하고 싶어서 내가 가면 말로는 흰 머리카락을 뽑아준다고 하고서는 잠이 든 사이엔 골라가면서 검은 머리카락만 뽑았지요. 까까머리 생도들이 배를 끌어안고 앙천대소했다. 그러다 보니 내 머리가 어떻게 됐겠소. 보시다시피 번대머리가 된 거요. 그런데 어째서 중이 되셨나요? 이렇게 머리카락을 뽑는 것도 모르고 작은 마누라 집에 가면 흰 머리카락을 뽑아주면서 첩약을 다려주는데 처가 고우면
처갓집 말뚝 보고 절한다더니 분량이 언제나 똑같은 게 쓰겁지를 않고 달콤무례하단 말이야. 헌데 큰 마누라한테 가면 검은 머리칼을 뽑는 대신에 타려주는 약도 분량이 같지를 않고 많았다, 적었다 하는가 하면 쩍하면 탄 것을 가져오지. 어찌나 쓰거운지 나원. 그래서 차연이 이년은 내가 젊은 처와 지낸다고 심술을 부리는 게 분명해. 고얀 년 같으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수록 자연히 정이 멀어지면서 큰 마누라는 나에 대한 정성이 눈꼽만치도 없다고 매사가 믿게만 보이겠지. 한 번은 보선을 벗어주면서 기워달라고 했더니 보선 바닥을 누비고서는 실을 끊는 게 글쎄 이빨로 끊질 않겠나. 나는 저도 모르게 속으로 아이고 저 더럽고 구린 냄새 나는 것을 이빨로 끊다니 하고 혀를 차며 그 후부턴 아예 발길을 끊고 말았네. 실밥 끊듯이 말일세. 젊은 마누라는 버선을 깁고 실을 끊는 것도 가위로 싹둑하고 베겠지. 얼마나 깜찍하고 귀엽던지 그럴수록 곱게만 보이더군. 이때 자군 마누라가 상큼 일어나서 나가더니 약을 들여오는데 여전히 분량은 한 가지라 나도 모르게 칭찬을 했네. 큰 집의 곰 같은 것은 약을 다려도 많았다, 적었다 하는데 넌 어쩌면 어느 때나 분량이 많지도 적지도 않게 똑같으냐? 거야 쉽지요 뭐. 많으면 또르르 따라버리고 적으면 슬쩍 맹물을 타거든요. 호호호. 그제서야 나는 꿈속에서 깨어난 듯 모든 것을 깨닫고 네 속을 이제 알았다. 너는 너 갈 대로 가거라 하고 일어서니 어느새 내 옷자락을 붙잡고서 뭐야? 나가라고? 그래, 썩 나가란 말이야. 흥! 남의 새파란 청춘을 망쳐놓고선 이제 와서 헌신짝 버리듯 하려고? 안 될걸? 난 못 가겠다. 쫓겠으면 돈 내놔라. 평생 먹고 살 돈을 내놓으란 말이야. 하며 불맞은 승냥이처럼 물고 늘어지겠지. 인연이 환장을 했나? 누가 시켰길래 뭘 잘했다고 앙탈이야. 닭이 새벽 우는 걸 누가 가르쳤나? 때가 되면 우는 거지. 이년아, 진짜 암탉은 알을 낳은 다음에야 우는 거야. 내 집에 와서 뭘 한 게 있다고 돈 타령이야. 돈 없다. 나도 기가 나서 내쏘았더니 허, 글쎄 그년이
내 수염을 덥석 잡고 늘어지면서 하는 말이 내가 돈 보고 왔지. 뼈도 없는 송장 같은 늙으대기 보고 온 줄 아나? 하며 동동 매달려 지랄 발광을 하는지라. 참으면 살인도 피한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참을 수가 없어서 귀통을 불이 나게 올려붙이니 죽을 때가 되어 그랬던지 그년이 죽여라, 죽여. 너 죽고 나 죽으면 그만이지. 하면서 사람 죽인다! 살인이야! 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화가 상투 밑까지 치솟아 에이 지독한 년 같으니라고 너 죽은 무덤 위에는 잡초 하나 안 날 게다 하며 한 발길로 걷어찼더니 그만 뒤로 벌렁 자빠지면서 청동화로 모서리에다 뒷골을 받고는 죽고 말았지. 난 겁이 더럭 나서 신발도 신을 새 없이 버선발로 큰 마누라를 찾아갔더니 하, 글쎄 큰 마누라가 목을 베어 자결했지 뭐야. 어차피 살인죄를 졌으니 형사 책임은 면치 못할 것이고 해서 홧김에 이곳에 와서 중이 된 지도 10년이 넘었네. 이야기가 끝나자 모두 긴장한 마음을 풀며 자리를 고쳐 앉는데 이 대사가 감에 깊이 이런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너 나 없이 색에 반하면 패가 망신하게 되고 색을 너무 좋아하면 자신을 망치게 되지. 그러자 박 대사가 지당하신 말씀이 왜다. 태사나 나의 경우를 놓고 봐도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동산서당에서 훈장질을 했지요. 한 번은 서쪽 골로 학도들을 찾아갔더니 우연히도 아들애를 공부시켜 달라는 젊은 과부를 만나게 됐수다. 8년째나 청춘 과부로 지내면서 유복자를 길렀는데 어떻게 하나 날 보고 맡아서 사람이 되게끔 그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과부의 간절한 청원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서 기왕치사를 들으며 훑어보니 아이가 있으니 어머니는 옳겠는데 도무지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글쎄 수줍음을 머금고 앵두처럼 두 볼을 붉히며 연분홍 입술을 벌릴 적마다 차돌 같은 옥니가 드러나면서 은방울을 굴리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림 속의 선녀가 빠져나온 듯 계속 더 고우면 이쁘겠습니까? 정말이지 난 그때 오금이 저려나고 온몸이 떨리면서
말이 나가질 않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였지요. 그 후 달포가 지나는 사이에 나는 과부 아이에게 얘야, 어머니가 훈장님을 오시라고 안 하더냐 하고 연화문번도 더 물었지요. 그때마다 도리질 하던 아이가 하루는 묻지도 않았는데 선생님, 우리 엄마가 오늘 밤에 놀러 오시래요. 하겠지요. 하필 밤에 오라고 하는 걸 보니 일이 됐다고 생각하여 그만 환장이 된 나는 그날 그를 대강 가르치고서 아이들을 일찍 돌려보낸 후에 옷을 갈아입고 해를 보니 볼이 저녁 때나 되었는데 밤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녁도 짓기 전에 갔지요. 아따, 청춘 과부가 버선발로 달려와서 아미를 숙이고 원로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사와요. 철없는 우리 애를 가르치시느라 노고가 막심한 줄 알면서도 찾아가 뵙지 못하여 죄송하옵니다. 하고 인사 겸 사죄를 하는데 말끝마다 정이 폭폭 쏟아져서 나는 그만 벙어리 예장받은 듯 그저 웃기만 했지요. 조금 있더니 통닭에 막걸리가 들어오고 미인 과부가 무릎을 꿇고 시장하시겠는데 우선 갈증이나 푸세요 하면서 받쳐주니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건만 그 성의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마셨더니 하하하 난생 처음 그렇게 맛있는 술을 많이 마셨건만 취하지를 않겠지요. 저녁상을 물리며 보니 아들 녀석은 꼬부라졌고 등불도 좋으는데 여인이 내 맘속을 척척 알아맞혀서 원로에 오시느라 고나시겠는데 일찍 주무시세요 하며 방에다 비단 이불을 펴겠지. 젠장 어찌나 좋던지. 그리고는 앞뒤 방문이 걸렸는가 잡아다려 보더니 정지로 나가겠지. 나는 번개같이 의관을 벗어놓고 옷을 홀랑 벗고는 알몸뚱이로 이부자리 속으로 들어갔네. 이른 봄이라 쌀쌀하건만 추운 것도 몰랐지요. 이때 여자가 노사발에다 냉수를 떠가지고 들어와서 내 머리맡에다 놓고 나가려는 걸 덥석 붙잡았지. 그랬더니 방긋 웃으며 등불을 끄고서 들어오겠다겠지. 헌데 여자가 등불을 훌 불어서 끄고 옷을 벗는데 방정맞게도 밖에서 웬 할멈이 부르는 소리가 나겠지. 도리애미, 왜 벌써 불을 끄나? 초저녁부터 무슨 잠이야?
그러자 도리어미인 청춘과부는 벗던 옷을 입으며 예, 저 두통이 나서요. 하며 대답하는데 그때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던지 여자들이야말로 피뜨꼴로 쓰는 데는 남자들을 찜쪄먹겠다고 난 속으로 혀를 찼지요. 근데 그 할멈은 남이 골이 아파서 누웠다는데도 청상 과부 신세에 앓지나 말아야지. 위로해 줄 사람도 없는데 앓기까지 하면 어쩌나 하면서 부엌문을 잡아당기더니 원 초저녁부터 문까지 걸고서 이래. 누가 동역할까 봐서 얼른 문 열어 하고 제 집에 온 것처럼 큰 소리 하겠지. 그러자 과부가 예, 옷 입고 나가요 하면서 옷고름을 매며 내 옆에 와서 어서 저 뒷문으로 밖에 나갔다가 저 할멈이 간 다음에 들어오세요. 고을의 군수가 저 마패쟁이 할멈을 나한테 보냈어요. 제가 수차 거절했는데 오늘 또 온 걸 보니 저 할멈이 선생님이 내 집에 있는 것을 보고 원님께 고발하면 선생님의 생명이 위험해요. 하고 말하는지라 질겁한 나는 앞뒤를 생각할 사이도 없이 발가숭이로 뒷문으로 빠져나와 숨이 한죽은 해서 웅크리고 앉았지요. 문을 덜렁거리며 빨리 열라는 재촉을 들으며 과부가 나가서 문을 여는 모양이더니 할멈의 잔사설이 쏟아져 나오는데 내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빨리 갔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지요. 좀 있으려니 꽃새 많은 찬바람에 몸이 얼어드는데 무슨 놈의 말이 그리도 많은지 할망구의 말이 점점 다사해지는 품이 차츰 끝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루 밑에나 들어가서 쌀쌀한 봄바람을 막을 심산으로 엉금엉금 기어 들어가는데 웡! 웡! 하고 잠들었던 개가 놀라서 달아나며 짖는 바람에 얼마나 기겁을 했던지. 그때 과부가 얼른 부엌문을 열고 개를 불러서 들여놓았으니 말이지. 영락없이 물렸을 거요. 이윽해서 아이 졸려라. 할머니 난 잠이 와요. 하고 과부가 하품하는 모습이 눈에 선이 안겨 오는데 그 말 뜻인즉 나를 생각해서 할망구를 빨리 가라는 것으로 생각하니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근데 할망구는 갈 대신에 하는 말이 혼자 몸에 밤낮 자는 잠을 왜 자꾸 자누? 내 잠 쫓는 옛말 해줄까? 하는 말을 듣자
부하가 치밀어서 단박 들어가서 한바탕 해놓고 싶었지만 점잖은 훈장 체면에 점잖은 개 부뚜막에다 똥 눈다고 누가 잘 말했지. 이 대사가 한마디 깨끼는 바람에 모두 한바탕 웃었다. 하긴 그렇지요. 글쎄, 점잖은 훈장 체면에 수절하는 과부 집에 뛰어들었다는 소문이 나면 그도 원님이 눈독을 들이는 미녀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언제나 갈까 하고 귀를 기울이니 집안의 말소리는 점점 높아가고 등불은 점점 환해지는데 내 몸은 점점 얼어들어 탁질병에 걸린 사람 모양으로 덜덜 떨었지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더면 옷이라도 꿍져가지고 나왔겠는걸 하는 생각이 다 듭디다. 삼태성이 하늘 중천에 떠오르자 통태가 되어 더는 참을 수 없게 되었는데 과부가 소변 보러 나오는 것처럼 하고 나와서 나를 찾더니 앞마당에 묻어놓은 보릿집 무지를 가리키겠지요. 나는 그때까지도 희망을 가지고 여인이 시키는 대로 보리집 속을 헤치고 들어가 앉으니 살 것 같더군요. 짚이 한창 썩고 뜨는 중이라 캐캐한 냄새는 나도 열이 나서 훈훈한 게 얼었던 몸이 녹으며 사지가 나른해지더니 소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 때나 되었는지 젊은 과부가 한창 재미를 보는데 왁자지껄이는 소리에 소스라쳐 깨나 보니 여인은 고사하고 보리집 속에 웅크리고 있는데 내 앞에서 말소리가 나겠지요. 숨도 못 쉬고 있을라니 이 집 덤은 잘 떴구먼. 이 보리집은 한창 뜨는데 어쩐다. 언제 뜨길 기다리겠나. 오늘 중으로 다 내야지. 그래. 미인 과부한테 잘 보이고 술사발이나 얻어먹자면 오늘 중으로 다 내가야지요. 하고 짓거리겠지요. 담배를 태우는지 부싯돌 치는 소리가 나더니 한 녀석이 여보게 만보기 듣자니 고을버님이 보리 어머니를 마누라로 들어앉히겠다고 하다가 코를 떼웠다면서? 하고 물으니 한 놈이 대답합디다. 어디 그뿐인 줄 아나? 양반 어른들이 작은 마누라요, 정실이요, 첩이요 하고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예물을 준다, 황금을 준다 하며 별의별 노릇을 다 해봤자 하늘에 장대견놈이라네. 그건 그래도 약과야. 지난번엔 부사인지 감사인지 한 사또께서 사냥을 나왔다가 이 집 미인 아주머니를 보고는 나조를 시켜 수청을 들라고 했겠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소첩에게는 지아비가 있사옵고 자식이 있음을 사또님께 전갈해 주옵소서 라고 했더니 검사가 하는 말이 네 가서 관장의 말 한마디가 미인들에게는 약도 되고 밥도 될 터이니 그런 줄 알고 전해라. 본관은 본 고을의 지아비로서 만 백성의 지아비이니 어려워 말고 한 번만 수청 들면 네 소원대로 금을 달라면 금을 주고 논밭 전지를 달라면 논밭 전지를 주고 소원대로 줄 테라고 일러라. 그러자 아주머니 대답인즉 지압이라면 딸을 두고 어찌 수청들라 하오리까. 사또님께서 삼강오륜을 모르실 리 없으니 존귀하신 이름을 더럽히지 말기를 바라옵니다. 이렇게 되어 헛물만 켜고 돌아갔다네 하면서 열렬을 못 봤으면 이 청춘 과부를 보라는 것이었네. 그제서야 난 헛불싸 잘못 걸렸구나. 돌을 들어 제 발등에 떨구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네. 헌데 이때 장정들이 새 가닥 쇠스랑으로 집을 푹푹 떠서 싣는데 쇠스랑 끝이 머리 위를 쓱 지나가는가 하면 눈앞으로 지나는지라 정신이 혼비백산해서 살고 보자고 화다닥 일어나서 냅다 뛰었지. 다행히도 어뜩 새벽이라 사위는 아직도 어둠에 포위되어 촌보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데 발가숭이가 죽기 내기로 껑충껑충 뛰니 뒤에서는 사람인 줄 뻔연히 알면서도 저놈의 놀가지 잡아라! 하고 소리치며 쫓아오니 뒤 한 번 못 돌아보고 뛰고 뛰다 나니 바로 이 절까지 왔겠지요. 새벽이라 태문을 열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담을 도는데 마침 수채 구멍이 있질 않겠소. 거기로나만 들어가자고 하는데 안에서 또 떠들썩하단 말이요. 그래서 주춤하고 서려니까 뒤에서 장정들이 저놈이 저기 있다! 하고 소리치기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수채구멍으로 골을 들이밀고 기어 들어가서 일어서려는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글쎄 이놈의 개새끼 소리와 함께 난데없는 싱싱 끓는 물벼락을 맞고 까무라쳤소. 후일에 알고 보니 그날 양반 홍첨지가 이 절에 주사로 있었는데 불공을 드리려고 올 때 닭을 몇 마리 가지고 와서 새벽에 주지승이 모르게 가만히 튀를 하는데 개새끼들이 자꾸 접어들어서 방금 쫓았는데 또 들어온다고 끓는 물을 던졌는데
그 물에 내가 맞고 까무러쳤던 겁니다. 악 소리에 놀란 중들이 달려와 보니 사람이라. 도사께 아뢰어 도사가 나와보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님께서 두버 살피소서 하고는 절에서는 살생을 못하는데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며 들어다 눕히고 치료해 주었지요. 그래서 내 머리는 몽땅 빠졌고 너무나 호되게 된 이마는 번대머리가 되고 말았소.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창피해서 고를 들 수가 없었지요. 계집의 생각에 망했으니 다시는 그런 맘을 먹지 않겠노라고 자청해서 이 절에 눌러 앉았소이다. 조강지처를 두고서 그따위 맘을 먹었으니 천벌을 받은 셈이지요. 두 대사의 번대머리 내력을 듣고 깎아머리 생도들은 저마다 옳은 말이라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한다.